자, 논어 향당편입니다. 향당편. 향당이라는 거는 향당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자의 향당 순순여야 시불능언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인가? 사불능연자. 공자의 향당이라는 건 뭐 마을회관 그런 거, 아무튼 마을의 당이라는 건데 막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선생께서 향당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향당에 가시면 순순여야 불능언자, 순순여야 조심스러워서, 공손하고 조심스러워서, 마치 불능언자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데 조정의 제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정의 제사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종묘가 이제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종묘나 조정에 나가셨을 때에는 변변언 유근이, 분명하고 유창하게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셨다. 향당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를 들면 이웃집 할머니, 이웃집 할아버지, 아니면 앞집 망나니,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공손하고 차분하게, 왜냐하면은 공자는 정치인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자가 잘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계급의식, 그런 뭐 신민들의 사랑이나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그게 올바른 정치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정치하는 자리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유창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예다라는 거지. 반대인 사람도 있죠. 반대로 이제 친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 관련 없지만 하찮거나, 아니면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자세로 대하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아가서는 되게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선생께서는 조정에서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온화하게 하시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공손하면서도 정직하고, 그리고 군주 앞에서, 임금 앞에서 얘기하실 때에는 신중하면서도 여유 있게 하셨다. 말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요. 3장도 그렇습니다. 자, 선생께서 군주의 명을 받아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긴장한 얼굴로 발걸음을 빨리 하셨다. 함께 서 있는 동료와 인사할 때에는 왼쪽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왼쪽으로 돌려 읍하고, 읍이라는 거는 손을 들어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인데 이제 좀 되게 정중한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읍하는데 옷자락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했다. 종종 걸음으로 걸으실 때에는 날개를 펼친 듯이 경쾌하게 걸으셨다. 빈객이 돌아간 뒤에는 반드시 복명해 손님이 돌아보지 않을 때까지 배웅했다라고 말씀하셨다. 배웅했다. 예의에 관한 거죠. 예의.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예절을 잘 지킬 거냐, 그런 얘기네요. 자, 여기 뒤에 이어지는 것도 전부 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장도 그렇네요. 선생께서는 궁전의 정문을 들어설 때에는 마치 자신의 자리가 아닌 듯 몸을 굽혔고 겸양하는 거지. 문의 중앙에서는 멈춰서지 않고 문지방을 넘을 때는 발로 밟지 않으셨다. 이게 예의죠. 요즘은 문지방 그러면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문지방이란 게 있어가지고 거기 고개를 올려두고 자면은 막 귀신한테 종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면 아마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자, 군주의 자리 앞을 지날 때에는 긴장한 얼굴로 천천히 걸으셨다. 말을 할 때에는 더듬는 것 같으셨다. 더듬는 거는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겸양하는 겁니다. 겸양하는 거.
왜냐하면 군주니까 상대가 왕이니까 제후니까. 자,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계단에서 당을 오르실 때에는 몸을 굽히셨고 숨을 죽여 마치 숨쉬지 않으셨던 것 같았다. 당에서 내려갈 때에는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안색이 펴지면서 여유 있는 모습이 되셨다. 계단을 다 내려와 종종 걸음을 하실 때에는 날개라도 달린 듯 경쾌하게 걸으셨고 자기 좌석에 돌아와서는 차분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이 되셨다. 자, 5장입니다. Q라는 거는 지팡이 같은 건가? 아무튼 뭐 Q라는 걸 들 때는, Q를 들 때는 마치 무거워 못 드는 것처럼 허리를 굽혔다. 높이 들 때는 이마까지 높였고 낮출 때에는 허리 높이까지 낮추었다. 얼굴은 긴장하여 떠는 듯 했고 발은 피하듯이 움츠러들었다. 연회에서는 낙락한 모습이셨고, 낙락이라는 건 즐겁다 그런 말이죠.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격이 없이 쾌활하셨다. 요거는 아마 외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뭐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5장은. 자, 신분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자입니다. 군자. 원문은 군자입니다. 군자 불이감추로 군자 불이감추 식홍자 불이위설복 뭐 아무튼 이렇게 쭉 나갔는데, 자, 군자는 의복에 제약이 있어서 이를 지켰다. 감색이나 검붉은색으로 테를 두르지 않는다. 홍색이나 자색은 평상복에는 쓰지 않는다. 여름에는 꽃겹에 배옷을 입는데 반드시 속옷에 맞추어서 입는다. 티팬디 같은 거죠. 검은 옷에는 새끼양 모피, 흰 옷에는 사슴 모피, 노란 옷에는 여우 모피로 맞춰 입는다. 평상복의 모피는 길이는 길고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다. 잠잘 때에는 반드시 잠옷을 입는데 길이는 키보다 반쯤 길게 한다. 여우나 담비같이 털이 많은 가죽으로 만든 깔개는 휴식할 때 사용한다. 상복을 입은 때가 아니라면 어떤 장신구를 달아도 괜찮다. 제복이 아니라면 옷자락에 주름을 잡지 않는다. 새끼양 모피와 검은 관은 문상하러 갈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매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군주의 안부를 여쭈러 간다. 이런 예절들은 우리는 지금은 지키지 않죠, 그죠? 사실 우리는 중국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예절을 우리는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더 할 말이 없다. 자, 제사를 위해 목욕 재개할 때에는 제필, 이것도 이제 존나 의역인데요. 굉장히 의역입니다. 굉장히 의역. 제필 유명의포, 제필 변식 거필 천좌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제자 한 개를 늘려가지고 제사를 위해서 목욕 재개할 때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의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가지런히 할 때는, 몸을 정리할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이기 때문에 목욕 재개라 그러면 너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몸을 정리할 때는, 몸을 가지런히 할 때는 유명의포, 배로 만든 옷이 있었다. 그걸 써야 된다 그런 말인가 보죠. 그죠? 자, 그리고 몸을 단정히 할 때는 특별한 음식, 변식, 필변식, 아무튼 특별한 걸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 같고, 쉴 때에는 반드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건 이제 몸을 단정히 할 때, 혹은 몸을 가지런히 할 때, 뭐 아니면 넓게 본다 그러면 몸을 씻을 때, 그런 때 얘기 같은데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욕탕에서 더티 뭐지?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만 수건으로 안 닦으면 됩니다. 자, 쌀은 희게
쌀은 희게 습수록 좋고, 이건 뭐 무슨 말이고 있다. 식불염정인데 회불염세. 아무튼 쌀은 희게 모할수록 좋고 회는 가늘게 뜰수록 좋다. 밥이 쉬어 맛이 변하고 생선이 상하고 고기가 오래된 것은 먹지 않는다. 색이 변한 것은 먹지 않는다. 냄새가 나는 것은 먹지 않는다. 잘못 삶은 것은 먹지 않는다. 철진한 것은 먹지 않는다. 썬 모양이 나쁜 것은 또한 먹지 않는다. 맞는 간장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간장도 이제 먹는 거에 따라 다른가 보네. 자, 고기는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진 않는다. 술은 제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막진 않지만, 그러니까 술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세 잔만 먹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 만취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점포에서 파는 술이나 포는 쓰지 않는다. 이건 제사에 관한 것 같은데요. 생강을 골라내고 고기만을 먹지 않는다. 과식을 하지 않는다. 군주의 제사에서 그러니까 조정의 제사에서 받은 고기는 그날 중에 처분한다. 집안 제사 때 쓴 고기도 사흘 안에 처분하고 사흘이 지난 것은 먹지 않는다. 식사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평상시와 똑같은 밥이나 국이나 과일이라도 제사했을 때는 반드시 조심조심 삼가에서 올리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제사에 관한 예입니다.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앉을 때 예이고요. 향인 음주, 마을 사람들이 술을 처마실 때에는 마을에서 연회가 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그 다음에 물러났다. 이것도 예의라는 거죠. 마을의 행사로 이것도 존나 의역인데, 향인 음주, 장자출, 사출이 요까지가 아까 그 부분이고, 향인나, 조복, 이립, 조개라고 되어 있는데, 향인나라는 세 글자를 마을의 행사로 역기를 쫓는 날의 행렬이 돌아올 때는 이렇게 엄청 길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요게요 무슨 글자냐면, 나라는 게 무슨 글자냐면은 푸닥거리입니다. 푸닥거리. 악귀 쫓는 의식. 우리가 할 때 그 귀신 쫓을 때 푸닥거리 한다 그러죠, 그죠? 아니면 뭐 난리 피울 때 푸닥거리 한다 그러죠. 이렇게 푸닥거리 할 때에는 예복을 갖추고 입구 계단에 서서 기다린다. 이게 바로 예의라는 거죠. 이렇게 의역하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닌데, 이거는. 자, 사신을 타국에 보내 사람을 방문하게 할 때에는 2번 절하고 사자를 보낸다. 개강자가 약을 선물하자 절을 하고 받고 나서 말씀하셨다.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하여 감히 복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문인 어타방, 문인이란 말은 사람한테 묻는다 그런 말이죠. 이 문인이라는 건 아마 묻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 보내서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안부 묻는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타방이라는 거는 방자가 나라 방자거든요. 다른 나라에 사람을 보낼 때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배이송지, 절을 하고 보낸다 그런 말이고요. 강자는 여기서 개강자를 의미하겠죠. 개강자가 괴라는 거는 약을 보냈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참 찾아볼게요. 괴라는 게 보냈다 그런 말이네. 보냈다 그런 말이네요. 개강자가 약을 보내자. 절하고 절하고 수 받고 지왈 말씀하셨다. 미달, 구라는 게 공구죠. 그러니까 공자입니다. 공자. 저는 미달 모자라서 불감상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고 하긴 뭐 그 선물을 받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는 거는 예의가 또 아니겠죠, 그죠? 일단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내가 하다 뭐 그렇게 겸양으로서 예를 표했다 그런 말 같습니다. 자, 9분 자퇴조할 상인호 불문마. 마곡간에 불이 나자 선생께서 퇴근하여 말씀하셨다. 다친 사람은 없느냐?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곡간에 불이 나도 사람이 먼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어떠냐, 말이 어떠니, 그런 거는 입을 입에 담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왕이 먹을 것을 주면 반드시 똑바로 앉아 먼저 맛보고, 왕이 날고기를 주면 반드시 익혀서 제사 음식으로 올리고, 왕이 산짐승을 주면 반드시 길렀다. 왕을 모시고 식사할 때 왕이 고시를 하면, 고시라는 거는 그 뭐요, 새 같은 거 주라고 이제 막 음식 던지는, 버리는 그 나쁜 버릇이죠. 자, 고시를 하면 먼저 밥을 먹었다. 병이 들었을 때 왕이 보러 오면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조복을 덮고 허리를 걸쳤다. 왕이 부르면 술에 멍에를 얻는 건 또 기다리지 않고 먼저 떠나갔다. 마지막은요, 예를 들면 차에 시동 걸지도 않고 바로 갔다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냥 갔다는 건데, 되게 급하게 갔다라는 겁니다. 되게 급하게 부르니까 빨리 가야지. 자, 입태묘 매사문, 태묘에 들어가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물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물었다. 태묘에 있는, 태묘라는 거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건데 종묘하고 비슷한 건데요. 근데 이거는 주나라에 있는 걸 태묘라 그러지 않나? 아무튼 거기 가서는 물론 공자는 다 알지만, 이거 앞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공자는 다 알지만 여기 대해서 거기 태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는 게 바로 그의 겸양으로서의 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친구가 죽었는데 무속위왈, 붕우사 무속위왈, 귀라는 건 이게 돌아가다 할 때 그 귀자 아닌가? 돌아갈 귀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는 그거죠. 막 걷어줄, 시체를 장례를 치러주거나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친구가 죽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을 때에는 말했다. 공자가 말했다. 빈, 내가 장례를 치러주겠다. 친구가 죽는 것은 술에나 말과 같이 귀한 것이라도 저라고 받진 않으셨다. 왜냐하면 친구가 주는 것은, 친구가 주는 것이라면 술에나 말같이 귀한 것이라도 받지 않으셨다. 저라는 것은 다만 제사 때 쓴 고기를 나누어 받을 때 뿐이었다. 자, 잘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자지 않았으며, 이거 엎드려 자지 않았다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에는 모양을 내지 않았다. 모양을 냈다는 거는 뭐 화장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자,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비록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변했으며, 상복을 입었다는 거는 누가 죽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슬퍼해 주는 게 바로 예의다라고 했죠. 자, 관을 쓴 사람과 장님을 보면 비록 자주 보는 사이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었다.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 공경을 표하고 호적을 짊어진 사람에게도 공경을 표했다. 성찬을 대접받으면 반드시 얼굴빛이 변해서 일어났다. 우레가 치고 바람이 사나우면 반드시 얼굴빛을 변했다. 낯빛을 변한다는 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일종의 예의라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수레에 탔을 때는 반드시 똑바로 서서 고삐를 잡았다. 수레 안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빨리 말하지 않고 친히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 전부 다 예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원전 500년의 예의. 400년인가? 600년인가? 600년쯤일걸? 자, 옛말에 인기척에 놀라 나라를 났다. 잠깐만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색사거의 상이 후집왈, 사냥 자치 시제 자로공지 삼후이작.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잠시만요. 자, 근처의 기색을 느끼고, 근처의 기색, 색사거의, 그리고 이후집. 상이라는 건 비상하다 할 때 상이에요. 그러니까 날아올랐다 그런 말이고요. 그 이후에 집 모여 내려앉았다. 이거는 새에 관한 얘기겠죠, 그죠? 자, 이를 보고 말씀하셨다. 산에 놓인 다리 아래 꿩들이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자, 자로가 함께 있다가 3번이나 한숨을 지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 꿩들이 기색을 느꼈다. 그죠? 꿩. 아, 뒤에 꿩이라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꿩이구나. 꿩들이 기색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왔다 그런 말이죠. 그죠? 사람이 왔다. 꿩들이 기색을 느껴서 날아올랐다가 이제 다시 또 별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이를 보고 꿩들이 때를 만났구나 라고 한 거는 꿩들이 때를 만났구나 한 거는 아마 그 때라는 거는 보통 좋은 때를 의미하거든요. 별 의미 없이 때라고만 나와 있으면 때 시자 있잖아, 그지?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때시 예를 들면 뭐 때라는 때 시자가요. 때, 계절, 기한, 철, 세대, 시대, 기회, 시세, 당시, 그때, 때마다, 맞추다, 여포다, 기회, 좋다, 훌륭하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뭐 좋다, 훌륭하다까지 하는 건 너무 멀리 가는 거고 아무튼 이제 좋은 때다, 좋은 때다 그런 말인 것 같아. 꿩들이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라기보다는 꿩들에게 좋은 때로다, 좋은 때로다 그런 말이죠. 저렇게 이제 안심하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로가 이를 알고 3번 한숨 쉬었다라는 거는 공자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시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저렇게 날아올랐다가 뭐 사람들은 못 날아오지만은 날아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는 뭐 앉아서 다시 모여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한숨을 쉬었다라는 말 같아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향당 18장 향당편 18장인데 향당편은 상당히 주제가 뚜렷합니다. 대부분 다 예의에 관한 얘기예요. 예의. 그것도 대부분 다 자말로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얘기했다, 어떻게 이야기했다라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서술식의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일반적으로 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마지막 부분에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으로서 뚜렷하고 그리고 의미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어 책을 보실 때 여러분 혹시 논어를 사서 보신다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보니까 되게 의역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쓰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의역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본문을 번역할 때는 가급적 원문에 맞게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해설할 때는 이제 거기 개념들이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근데 요즘 나오는 책들은 또 다 그게 아닌가 봐요. 요즘은 다 사람들한테 막 설명해주고 번역문 자체에서 그게 그냥 요즘 유행인가 봐. 저는 마음에 되게 안 드네요. 자, 아무튼 요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논책을 보시거나 그럴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날 밤에 돌아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